지금부터 모듈 1 프로세스 혁신에 대한 데모 동영상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SAP 네이티브 디벨롭먼트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키시고 컴포짓 디자이너를 여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SOA 관련된 프로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서 보시면 이와 같은 센트럴 디자이너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전에 저희가 그 템플릿 형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임포트를 통해서 초기 샘플 파일을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웹 서비스를 호출을 해서 여기에 디자인된 어플리케이션을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누르셔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웹 서비스를 호출하시면 이와 같이 외부에서 이 프로세스를 호출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배우셨던 구매 오더 승인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레인과 그 담당자를 지정을 하시고 호출하기 위한 이 프로세스를 호출하기 위한 트리거 서비스를 생성을 합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아까 임포트 하셨던 스타트 서비스를 어사인을 하시게 되면 외부에서 해당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됩니다.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럼 레인과 풀의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구매 오더를 승인하는 프로세스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라인은 삭제하시고요. 퀵메이커 디자이너를 통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이와 같이 휴먼 액티비티 오브젝트를 즉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인 요청 휴먼 액티비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승인을 했는지 승인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완료가 되거나 거절이 되었을 때 리퀘스터한테 보여지는 화면을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승인을 거부당했을 때 새로 재작업을 할 수 있도록 휴먼 액티비티를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했을 경우의 케이스를 지정한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승인했을 경우에는 이 승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작업입니다. 현재로서는 컴포짓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매 오더를 생성한 정보를 저장을 하도록 구성을 한 것이고요. 향후에는 뒤쪽에 SAP ERP라든지 다른 백그라운드 시스템에 구매 오더 생성 정보를 웹 서비스로 연결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구매 오더 정보를 요청자에게 보여주는 휴먼 액티비티를 지정한 것입니다. 프로세스 디자이너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즉시 가시적으로 그리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유저와 그리고 동작해야 되는 화면을 지정하는 부분은 IT 구성 인력이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합니다. 리퀘스터는 데모라는 유저를 사용했고요. 승인자도 데모라는 유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 구매 오더 프로세스를 총괄하는 유저를 역시 동일하게 데모라는 유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해당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는 유저는 데모 유저가 되고요. 요청자, 승인자, 관리자가 데모라는 유저가 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흘러가면서 저장할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걸 XSD 파일로 만들어 놨었고요. 그리고 XSD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풀에다가 끌어 놓으면 각 스텝별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이 데이터 오브젝트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휴먼 액티비티의 UI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이 마우스 버튼 몇 번만으로 웹팀 프로4 자바 UI를 즉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 화면으로는 리전, 프로덕트 아이디, 퀀티티, 프라이스, 커멘트, 그리고 전체 금액, 그리고 승인 여부를 입력 값으로 지정합니다. 예, 해당 휴먼 액티비티의 웹팀 프로4 자바 UI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워크에 필요한 UI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반드시 Generate UI 컴포넌트를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여질 필드들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펌 작업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최종 승인된 PO 번호를 보여주는 화면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자동 생성된 UI는 향후 변경이 필요하실 경우 해당 UI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셔서 UI 디자인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분기를 위한 컨디션을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디폴트로 두는 부분은 반대쪽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탈 수 있도록 로직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 화면에 승인자가 승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정보의 조건을 입력을 하고요. 그 값이 true일 경우에는 yes로 가고 true가 아닐 경우에는 디폴트 디렉션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디자이너를 통해서 몇 개의 UI와 몇 개의 프로세스, 몇 개의 웹 서비스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프로세스의 승인이 완료가 되면 그 승인 정보가 저장되는 그 공간을 오토매틱 액티비티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오토매틱 액티비티에 연결될 웹 서비스를 만드는 중입니다. 리전 정보가 필드 값으로 들어가고요. 프로덕트 아이디, 그리고 퀀티티, 프라이스가 입력 필드로 들어갑니다. 퀀티티와 프라이스를 곱한 토탈 어마운트 값이 해당 필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승인 과정에 필요한 커멘트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필드들이 생성될 때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변수임을 지정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create 웹 서비스에 해당 서비스를, 해당 필드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값이 바뀝니다. 그리고 퍼미션은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를 호출할 때 이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설정 값인데요.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해당 프로세스에서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웹 서비스에 연결을 하고요. Create Purchase Order라는 서비스에 연결을 합니다. 생성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그 서비스에서, 그 프로세스에서 해당 서비스를 호출함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Create Purchase Order에 모든 저장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연결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어집니다. 그럼 UI에서 만들어진, 입력된 데이터들을 비즈니스 오브젝트에 어사인을 해야 되는데요. 마우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넣어 주시면 이와 같이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필드들은 디폴트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토탈 어마운트를 연결을 하시고, 이 값은 곱해야 되니까요. numeric multiply 라는 함수를 사용하셔서 두 값을 곱한 결과를 저장하도록 지정합니다. 승인자가 화면에 입력받은 값을 인풋 매핑을 통해서 비즈니스 오브젝트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불필요한 입력 단계에 필요하지 않은 approve 필드는 제거를 하고요. UI에서 입력이 끝난 다음에 컨텍스트에 approve 그 결과를 업데이트합니다. 인풋 매핑과 아웃풋 매핑만 제대로 연결해주면 UI와 데이터 오브젝트 사이의 관계는 형성이 되어집니다. 리워크 작업을 하면 요청자가 다시 그 값을 변경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역시 인풋 매핑에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화면에 넣어주고요. 아웃풋 매핑은 UI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최종 결과를 데이터 오브젝트에 연결을 해줍니다. 재승인을 받기 위한 필요한 값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역시 동일하게 금액과 수량을 곱한 값을 토탈 어마운트에 넣어주는 수식입니다. 컴포짓 어플리케이션을 호출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오브젝트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값을 컴포짓 어플리케이션, 즉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셔도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넣어주고요. 그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생성된 키 값을 order id라는 값으로 리턴해 줍니다. 데이터 오브젝트에 저장되어 있는 order id 값을 사용자 화면에 보여주는 매핑입니다. 이렇게 화면과 프로세스 간에 입력되고 입력받아야 되는 값들의 매핑이 완료가 되면 해당 오브젝트, 프로젝트를 디플로이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럼
자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C 서버에 배포가 되게 됩니다. 필요한 웹 서비스와 필요한 자바 프로그램들은 자동으로 생성돼서 C라는 서비스에 배포가 되어집니다.